사람의 본성은 큰 무대에서보다 작은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화려한 말솜씨로 꾸며낼 수 있고, 잘 준비된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겉모습을 다듬을 수 있다. 그러나 밥상 앞에서는 다르다. 식탁은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정직한 무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 아무도 계산하지 않는 그 작은 순간에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식탁 위에서 본성이 드러나고 밥상 앞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을 말한다.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배고픔을 마주할 때다. 허기를 느끼면 본능이 깨어난다. 말로는 아무리 자신을 꾸밀 수 있어도 음식 앞에서는 욕망이 먼저 반응한다. 그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아니면 욕망에 끌려가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의 품격이 갈린다. 군자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조심한다. 이 말은 단순히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가 곧 인격이라는 뜻이다. 숟가락을 드는 자세, 음식을 씹는 호흡, 함께하는 이와의 대화와 나눔 속에 그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비친다. 밥상 앞의 태도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것은 오랜 습관이 쌓인 결실이며 한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꾸며낸 언변은 한순간이지만 밥상 앞의 모습은 평생의 수양을 드러낸다. 욕심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책은담의 경구는 밥상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욕망을 다루는 방식이다. 어떤 이는 자기 그릇만 챙기고, 어떤 이는 옆 사람의 그릇을 살핀다. 어떤 이는 허겁지겁 삼키고, 어떤 이는 차분히 나눈다. 이 차이가 순간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언어가 된다. 작은 한 숟가락 앞에서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 절제를 아는 이다. 반대로 작은 자리에서도 욕망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욕망 앞에서 무너진다. 밥상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을 비추는 가장 엄중한 무대다. 묵자는 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했다. 밥상은 바로 그 사랑이 시험되는 자리다. 함께 앉은 사람의 그릇을 채워주는 손길,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작은 배려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꾸며낸 미소보다 음식 한 조각을 건네는 손길이 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묵자의 정신은 밥상 위에서도 살아있다.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밥상 위에서도 배려를 드러내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타인을 존중한다. 작은 밥상 위의 손길이 결국은 인생 전체의 태도를 말해준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남을 다스릴 수 없다. 순자의 이 가르침은 밥상 위에서 더욱 분명하다. 배고픔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 앞에서 사람은 시험받는다. 그 작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욕망 앞에서 더 쉽게 흔들린다. 밥상에서 절제를 아는 이는 인생의 다른 자리에서도 흔들림이 적다. 한 끼를 절제하는 힘은 곧 삶을 다스리는 힘으로 이어진다.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잃고 사회 속에서도 신뢰를 잃는다. 식탁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수양의 거울이자 삶의 예고편이다. 제갈공명은 위기 속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나 밥상도 또 다른 의미의 위기다. 배고픔이라는 단순한 상황 앞에서 욕망이 시험받는다. 작은 자리에서 절제를 보이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절제를 보인다. 밥상은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날카로운 시험대다. 함께 나누고 절제하는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준다. 반대로 밥상에서 탐욕을 숨기지 못하는 이는 더 큰 욕망 앞에서 반드시 흔들린다. 작은 숟가락 하나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큰일 앞에서의 태도를 말해준다. 큰일은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역경의 이 말은 밥상 앞에서 그대로 시연된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식탁의 순간이 사실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준다. 큰일 앞에서만 그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일상에서, 사소한 습관에서, 함께하는 식탁에서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이 비친다. 밥상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람의 인격, 배려, 절제, 탐욕이 모두 담겨 있다. 밥상은 결국 인간을 드러내는 무대다. 말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욕망과 절제가 교차하는 자리에서는 본심이 드러난다. 작은 배려 속에 인격이 있고 한 끼를 대하는 태도 속에 품격이 있다. 밥상 앞의 모습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 모습이 곧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한다. 사람은 배고픔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 허기를 느끼는 순간 마음속의 가면이 벗겨진다. 꾸며낸 말도 연출된 태도도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숟가락을 드는 손끝, 음식을 대하는 시선, 나누는 방식에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한 끼를 마주하는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질서를 보여주는 징표다. 조용히 먹으며 절제하는 사람은 마음의 균형을 아는 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이다. 반대로 자기만 채우려는 태도는 탐욕을 말해준다. 욕망을 좇으면 욕망에 끌려간다.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욕망에 끌려가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잃는다. 음식 앞에서 절제를 아는 이는 더 큰 욕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자리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 곧 큰 삶을 지탱한다. 밥을 함께하는 자리는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함께 있는 이를 존중하는 사람은 음식의 속도도 조율한다. 혼자만의 배부름보다 가치하는 만족을 중시한다. 그 작은 배려 속에서 관계가 단단해진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 남을 이롭게 하지 않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도 지탱하지 못한다. 밥상은 그 진리를 보여주는 자리다. 작은 음식을 나누는 손길이 관계를 살리고 그 관계가 다시 자신을 지탱한다. 사람의 깊이는 절제 속에서 드러난다. 배고픔을 핑계로 질서를 잃는 사람은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흔들린다. 절제를 아는 사람은 욕망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자리에 둔다. 그 자리가 곧 인격의 무게다. 절제하지 못하면 도덕은 설 자리가 없다. 순자의 말처럼 절제는 도덕의 근본이다. 작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더 큰 욕망은 감당할 수 없다. 삶의 무너짐은 언제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절제는 사람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힘이다. 나눔과 절제는 서로 이어져 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나눔도 할 수 없다. 자신을 먼저 채우려는 마음이 앞서면 타인을 향한 손길은 나오지 않는다. 절제 속에서 비로소 나눔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 나눔은 사람의 크기를 말해준다. 작은 것을 아끼는 자가 큰 것을 얻는다. 작은 순간을 다루는 태도가 곧 큰 삶을 이끈다. 밥상 위의 작은 나눔은 삶 전체의 품격을 드러내는 출발점이다. 작은 행동이 큰 운명을 이끈다.
사람의 품격은 작은 배려 속에 숨어 있다. 함께 있는 이에게 먼저 젓가락을 내밀어 주는 태도,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이런 태도가 삶을 단단히 세운다. 억지로 꾸밀 수 없는 행동이기에 더 진실하다. 겸손도 밥상에서 드러난다. 스스로를 낮추고 남과 함께 어울리는 태도는 오랜 수양에서 비롯된다. 겸손은 말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으로 드러난다. 그것이 진짜 품격이다. 사람은 흔히 양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많이 가진 것을 풍요로 여기고 적게 가진 것을 부족으로 본다. 그러나 삶의 무게를 결정짓는 것은 크기가 아니다. 균형을 지키는가, 절제를 아는가의 문제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배를 채우는 양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가 사람을 드러낸다. 배고픔을 핑계로 무질서를 보이는 이가 있고 욕망 앞에서도 절도를 아는 이가 있다. 부자가 결국 더 단단하다.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작은 자리에서 무너지고 결국 큰 삶도 흔들린다. 절제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두는 것이다. 절제를 아는 이는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더 큰 만족을 안다. 욕망을 좇아 가득 채운 사람은 오히려 허전하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절제 속에서 비로소 충만을 느낀다. 욕망은 채울수록 목마르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다. 욕망은 결코 끝을 모른다. 채워도 채워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욕망을 절제할 때 사람은 처음으로 만족을 배운다. 채움이 아니라 멈춤에서 오는 충만이 있다. 많이 먹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적게 먹는 것이 덕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 멈춰야 할지 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이 곧 삶을 지탱한다. 스스로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칠 줄 모르는 삶은 언제나 위험하다. 작은 욕망에도 흔들리고 결국 더 큰 욕망에 무너진다. 그러나 멈출 줄 아는 삶은 단단하다. 멈춤은 곧 자기 다스림이며 자기 다스림은 곧 삶의 지혜다. 절제는 단순히 음식을 앞에 두었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에서도 드러나고 욕망의 모든 자리에서도 드러난다. 절제를 모르는 말은 남을 상하게 하고 절제를 아는 말은 관계를 살린다. 절제를 모르는 욕망은 자신을 해치고 절제를 아는 욕망은 삶을 지탱한다. 절제는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절제는 단순히 욕망을 줄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 들어가는 길이다. 절제를 알지 못하면 욕망에 끌려다니고 절제를 아는 이는 욕망을 다스리며 지혜에 이른다. 사람의 품격은 절제 속에서 드러난다. 절제는 사람을 억누르는 굴레가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은 속박이고 욕망을 다스리는 삶은 자유다. 절제를 아는 이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절제를 모르는 이는 언제나 채워도 부족하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것이 드러난다. 특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가늠할 수 있는 순간이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러나 함께 할 때는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을 먼저 챙기는가, 아니면 옆에 있는 이를 먼저 살피는가. 이 작은 차이가 삶의 태도를 말해준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은 음식을 나누는 순간에도 여유를 잃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서두른다. 작은 한 끼 속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마음을 먼저 보라. 공자의 말은 단순하다. 겉모습이나 언행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음은 꾸밀 수 없다.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드러나는 행동은 바로 그 마음의 그림자다. 한 사람의 진짜 인품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확인된다. 함께하는 식탁은 서로의 거울이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먼저 드러낸다. 하지만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조금 비워내고 남을 채워준다. 이 차이가 순간 같지만 곧 삶의 방향을 바꾼다. 존중은 계산 없이 드러나고 그 존중은 곧 신뢰가 된다. 남을 세워야 자신도 선다. 나만을 세우려는 마음은 결국 무너지고 남을 세우는 마음이 자신을 지탱한다. 음식을 나누는 자리는 이 진리를 가장 평범하게 보여준다. 남을 챙기는 작은 행동 하나가 오히려 자신을 빛나게 한다.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욕심은 더욱 두드러진다. 자신만 먼저 채우려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눈길을 잃는다. 그러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존중을 얻는다. 사람들은 크고 거창한 행동보다 작은 배려 속에서 진심을 본다. 작은 배려가 큰 신뢰를 만든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젓가락을 한번 멈추는 것, 상대의 그릇을 살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신뢰가 된다. 진심이 없는 배려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는 배려는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눔은 사람의 크기를 말한다.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덜어내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행위다. 그 나눔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나온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사람의 눈과 마음은 진실을 구분한다. 남에게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나눔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진심으로 베푼 나눔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음식을 나누는 자리는 그 진리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다. 함께 먹는 자리에서의 태도는 단순히 예절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크기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타인을 향한 시선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자신을 먼저 채우려 하는지, 아니면 남을 먼저 살피는지,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다시 그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본심이 드러난다. 함께하는 식탁은 단순한 한 끼의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무대다. 작은 순간의 배려가 곧 사람의 깊이를 말해준다. 겸손은 말이 아닌 습관에서 드러난다. 억지로 낮춘 말투나 거칠의 몸짓은 오래가지 않는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겸손만이 일상 속에 스며든다. 가장 사소한 순간,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겸손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순간,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고 상대를 먼저 살피는 눈빛, 작은 접시에 덜어내어 남에게 건네는 손길,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남의 입맛을 먼저 묻는 태도, 모두 꾸밀 수 없는 겸손의 흔적이다. 겸손은 덕의 근본이다. 겸손은 다른 모든 덕목의 뿌리가 된다.
교만 속에서 지혜는 자라지 않고 겸손 속에서만 깊어진다.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겸손은 관계를 세운다. 눈에 띄려는 마음이 많을수록 사람은 멀어지고 자신을 낮출수록 오히려 사람은 다가온다. 겸손은 눈에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발휘한다. 자리를 내주고도 불편해하지 않고 남이 먼저 채우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한다. 이때 드러나는 마음이 바로 품격이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마음은 짧은 시간만 빛나고 곧 사라진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있는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겸손은 드러나지 않기에 오래 남는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남을 높이는 태도에서 나온다. 억지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 스스로를 한 걸음 물러세우는 것이다. 함께하는 자리는 그 마음의 크기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는 행동 하나가 오래 기억된다.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음식을 나누면서 상대의 그릇을 먼저 살피는 것. 겸손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서 드러난다. 겸손한 이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렇기에 늘 배우려는 마음을 지닌다. 남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가르침도 놓치지 않는다. 배우려는 마음은 곧 겸손의 또 다른 얼굴이다. 겸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다. 교만은 벽을 만들고 겸손은 길을 만든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인다. 겸손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신뢰를 잘하게 한다. 사람들은 화려한 능력보다 겸손 속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낀다. 스스로를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이는 높아진다. 낮아짐은 곧 높아짐으로 이어진다. 겸손은 역설 속에서 힘을 가진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오히려 그 감춤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 겸손은 억지로 꾸밀 수 없는 진심이다. 교만은 잠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겸손은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빛난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습관을 기억한다. 겸손이 몸에 밴 사람은 언제나 편안한 기운을 남긴다. 겸손은 삶의 뿌리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겸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요동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교만은 얕은 뿌리와 같아 작은 바람에도 무너진다. 겸손은 낮추는 힘으로 단단함을 얻는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세상을 넓게 본다. 자신만을 중심에 두지 않기에 타인을 품을 수 있다. 세상은 넓어지고 관계는 단단해진다. 겸손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삶의 기둥이다. 탐욕은 드러나지 않으려 해도 반드시 모습을 비친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말로 숨길 수 있지만 행동 속에서는 저절로 흘러나온다. 작은 순간, 짧은 시선, 무심한 손길 속에서 욕망은 흔적을 남긴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과 탐욕을 구분하지 못한다. 욕망은 본래 자연스러운 것이다. 살아가고자 하는 힘, 더 나아가고 싶은 열망, 배우고자 하는 갈망, 이런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리를 잃으면 탐욕으로 바뀐다. 욕망은 삶을 움직이지만 탐욕은 삶을 무너뜨린다. 작은 음식 앞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허기를 느끼면 누구나 손이 먼저 움직인다. 하지만 그 손이 자기만을 향하는지 아니면 타인을 살피는지에 따라 본심이 갈린다. 탐욕은 타인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눈앞의 것을 놓칠까 두려워 서두르게 하고 남보다 앞서야 안심하게 만든다. 그 순간의 손길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욕심은 사람의 근심을 불러온다. 욕심은 언제나 불안을 낳는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지금 가진 것도 위태롭게 만든다. 탐욕은 끝없이 채우려 하지만 채워질수록 불안은 커진다. 만족은 멀어지고 결핍만이 남는다. 탐욕은 결핍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풍요 속에서도 쉽게 자라난다.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 더 갈망하는 경우가 많다. 배가 불러도 더 먹으려 하고 자리가 있어도 더 차지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이다. 필요를 넘어서는 순간 본심이 드러난다. 탐욕은 끝을 모른다. 끝을 모르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다. 탐욕은 채워도 채워도 허전하다. 그 속은 텅 비어가고 외부는 가득 차도 내면은 공허하다. 사람은 끝을 알 때 비로소 평안해진다. 멈춤을 알 때만 균형이 생긴다. 탐욕은 관계 속에서도 흔적을 남긴다. 작은 나눔의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을 살피는 대신 자신을 먼저 채우는 태도, 그 순간 타인과의 신뢰는 금이 간다. 겉으로 웃음을 띠고 있어도 타인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다. 사람은 작은 탐욕을 오래 기억한다. 사소한 듯한 순간이지만 그것이 곧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탐욕은 습관으로 이어진다. 한 번 욕심을 부린 사람이 다시 욕심을 부리기 쉽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습관은 곧 인격이 된다. 그리고 인격은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 작은 욕심을 막지 못하면 큰 욕심을 다스릴 수 없다. 큰 무너짐은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한 번의 양보를 거부한 마음, 한 번의 나눔을 놓친 태도,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더 큰 욕망을 부른다. 작은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욕망 앞에서는 더욱 무너진다. 탐욕은 눈빛에서 먼저 보인다. 욕망을 절제한 눈빛은 고요하다. 그러나 탐욕에 흔들린 눈빛은 늘 불안하다.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탐욕은 눈동자 속에 불안을 새겨 넣는다. 탐욕은 말에서도 드러난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은근히 자랑하며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겸손하게 포장해도 말의 뿌리에는 본심이 숨어 있다. 절제된 언어는 마음의 균형을 드러내지만 절제 없는 말은 탐욕을 드러낸다. 탐욕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탐욕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린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흔들린다. 작은 탐욕이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삶 전체를 흔든다. 결국 탐욕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된다. 탐욕은 자신을 속이게 만든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합리화하고 욕심을 권리라 여기게 된다. 그러나 탐욕은 결코 오래 숨겨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심코 드러난 습관에서 본심을 읽는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눈빛 하나가 탐욕을 폭로한다. 탐욕을 다스리는 길은 채움에 있지 않다. 비움에서 탐욕은 힘을 잃는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멈출 때 처음으로 평온이 찾아온다. 멈추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탐욕이 드러나는 순간은 일상의 작은 장면 속에 숨어 있다. 그 순간을 지나칠 수도 있지만 주의 깊게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보인다.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다스릴 수 있는가, 멈출 줄 아는가의 문제다.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 삶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작은 순간에 드러난 본심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간다. 사람의 품격은 언제 드러나는가? 권력을 가졌을 때도 아니고 재산을 모았을 때도 아니다. 품격은 균형 속에서 드러난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자리에 머무르는 태도,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조화를 아는 마음, 그곳에서 품격은 비로소 빛을 발한다. 사람은 흔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쉽다. 욕망이 커지면 절제를 잃고 절제가 지나치면 삶을 메마르게 한다. 용기가 넘치면 무모해지고 신중함이 지나치면 비겁해진다. 모든 것은 균형 속에서 제 빛을 낸다. 품격은 그 균형을 지켜내는 힘에서 비롯된다. 중용은 덕의 으뜸이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율하고 순간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것, 그때 비로소 사람은 품격을 지닌다.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조화는 더욱 분명해진다. 나만을 채우려 하지 않고 남만을 위하려 하지도 않는다.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적절히 나누는 태도, 그 균형 속에서 자리는 편안해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균형을 아는 사람은 삶을 무겁게 만들지 않는다. 많음을 자랑하지 않고 적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타인의 자리를 존중한다. 균형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온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본래의 가치를 잃는다. 탐욕이 지나치면 기쁨이 사라지고 절제가 지나치면 생기가 사라진다. 조화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자리를 찾는 일이다. 그 자리에서 사람은 가장 자연스럽게 빛난다. 균형은 단순히 욕망과 절제의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삶 전체의 태도다. 자신의 몫을 지키면서도 남의 몫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남의 기쁨을 빼앗지 않는 것. 이 단순한 균형이 지켜질 때 품격은 드러난다. 사람은 흔히 크고 화려한 행동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그러나 균형은 작은 순간에서 확인된다. 대화 속에서 말이 지나치지 않는 것, 행동 속에서 욕심이 넘치지 않는 것, 나눔 속에서 억지가 없는 것, 그 모든 작은 조화가 모여 품격을 이룬다. 세상에 이치는 음양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하다. 빛만 있으면 그늘이 없고 어둠만 있으면 생명이 없다. 음과 양이 서로 어우러질 때 세상이 유지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강함과 부드러움, 단호함과 온화함, 욕망과 절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품격이 완성된다. 조화를 모르는 사람은 극단으로 흐른다.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탐욕에 치우치거나 지나친 금욕에 매달린다. 이 극단은 결국 삶을 흔들리게 만든다. 그러나 균형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은 고요하고 삶은 단단하다. 균형은 단순히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읽고 순간을 살피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다. 조화를 아는 마음은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게 만든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나 극단으로 치닫는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은 곧 균형의 힘이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만이 삶의 조화를 누릴 수 있다. 조화를 아는 사람 곁은 편안하다.
그와 함께하는 순간에는 긴장이 없다. 타인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조화와 균형이 몸에 밴 사람은 스스로를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다.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길러진다. 균형은 억지가 없고 무리도 없다. 자연스럽게 흐르며 그 안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말보다 그 조화로운 기운에 끌린다. 조화와 균형은 단순히 삶을 편안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다. 삶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힘, 그 힘에서 품격은 더욱 깊어진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능력을 과시하고 지혜를 말하며 권위를 내세우려 한다. 그러나 진짜 모습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드러난다. 가장 평범한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단순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본심은 얼굴을 내민다. 한 끼의 자리도 그 중 하나다. 허기를 달래는 행위는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그 단순한 순간은 사실 가장 날카로운 시험이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만을 먼저 챙기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음식을 마주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한결같음은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 사람의 품격은 꾸준히 드러난다. 작은 순간마다 겉모습과 내면이 다르지 않은 사람, 위와 아래가 다르지 않은 사람, 그 일관성 속에서 존귀함이 태어난다. 탐욕은 일시적인 만족을 준다. 그러나 곧 불안을 불러온다. 절제는 순간의 부족을 남긴다. 그러나 곧 평안을 불러온다. 사람은 흔히 만족을 채움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짜 만족은 비움에서 생긴다. 가득 채워지면 반드시 기울고 가득 차지 않으면 오래간다. 많음을 추구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오히려 삶을 지탱한다. 비움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다. 비움은 오래 지속되기 위한 지혜다. 사람의 깊이는 관계에서 더 잘 드러난다. 혼자 있을 때 절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을 때 나누는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작은 것을 나누는 사람은 큰 것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흔들린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큰 것을 얻는다. 큰 성취는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 작은 나눔이 쌓여 큰 신뢰가 되고 작은 절제가 쌓여 큰 지혜가 된다. 사람은 언제나 사소한 순간에서 드러난다. 사소한 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 겸손은 한 끼의 자리에서도 드러난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 눈에 띄지 않으려 하지만 오히려 그 겸손이 가장 큰 울림을 준다. 교만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겸손은 사람을 불러들인다.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다. 겸손은 지혜의 완성이다. 지혜는 알매서 시작되지만 겸손에서 완성된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겸손이 없다면 사람은 금세 무너진다. 겸손이 있을 때만 지혜는 빛을 발한다. 사람의 본심은 말보다 습관에서, 행동보다 무심한 순간에서 드러난다. 한 끼의 태도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비춘다. 자신만을 먼저 채우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남을 먼저 살피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세운다. 사람의 운명은 크고 거창한 일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사소해 보이는 순간의 선택, 작은 습관의 반복, 무심코 드러난 본심,
그것들이 쌓여 운명을 바꾼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 무대에서보다 작은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화려한 말솜씨로 꾸며낼 수 있고, 잘 준비된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겉모습을 다듬을 수 있다. 그러나 밥상 앞에서는 다르다. 식탁은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정직한 무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 아무도 계산하지 않는 그 작은 순간에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식탁 위에서 본성이 드러나고 밥상 앞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을 말한다.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배고픔을 마주할 때다. 허기를 느끼면 본능이 깨어난다. 말로는 아무리 자신을 꾸밀 수 있어도 음식 앞에서는 욕망이 먼저 반응한다. 그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아니면 욕망에 끌려가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의 품격이 갈린다. 군자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조심한다. 이 말은 단순히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가 곧 인격이라는 뜻이다. 숟가락을 드는 자세, 음식을 씹는 호흡, 함께하는 이와의 대화와 나눔 속에 그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비친다. 밥상 앞의 태도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것은 오랜 습관이 쌓인 결실이며 한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꾸며낸 언변은 한순간이지만 밥상 앞의 모습은 평생의 수양을 드러낸다. 욕심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책은담의 경구는 밥상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욕망을 다루는 방식이다. 어떤 이는 자기 그릇만 챙기고, 어떤 이는 옆 사람의 그릇을 살핀다. 어떤 이는 허겁지겁 삼키고, 어떤 이는 차분히 나눈다. 이 차이가 순간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언어가 된다. 작은 한 숟가락 앞에서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 절제를 아는 이다. 반대로 작은 자리에서도 욕망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욕망 앞에서 무너진다. 밥상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을 비추는 가장 엄중한 무대다. 묵자는 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했다. 밥상은 바로 그 사랑이 시험되는 자리다. 함께 앉은 사람의 그릇을 채워주는 손길,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작은 배려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꾸며낸 미소보다 음식 한 조각을 건네는 손길이 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묵자의 정신은 밥상 위에서도 살아있다.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밥상 위에서도 배려를 드러내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타인을 존중한다. 작은 밥상 위의 손길이 결국은 인생 전체의 태도를 말해준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남을 다스릴 수 없다. 순자의 이 가르침은 밥상 위에서 더욱 분명하다. 배고픔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 앞에서 사람은 시험받는다. 그 작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욕망 앞에서 더 쉽게 흔들린다. 밥상에서 절제를 아는 이는 인생의 다른 자리에서도 흔들림이 적다. 한 끼를 절제하는 힘은 곧 삶을 다스리는 힘으로 이어진다.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잃고 사회 속에서도 신뢰를 잃는다. 식탁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수양의 거울이자 삶의 예고편이다. 제갈공명은 위기 속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나 밥상도 또 다른 의미의 위기다. 배고픔이라는 단순한 상황 앞에서 욕망이 시험받는다. 작은 자리에서 절제를 보이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절제를 보인다. 밥상은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날카로운 시험대다. 함께 나누고 절제하는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준다. 반대로 밥상에서 탐욕을 숨기지 못하는 이는 더 큰 욕망 앞에서 반드시 흔들린다. 작은 숟가락 하나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큰일 앞에서의 태도를 말해준다. 큰일은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역경의 이 말은 밥상 앞에서 그대로 시연된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식탁의 순간이 사실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준다. 큰일 앞에서만 그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일상에서, 사소한 습관에서, 함께하는 식탁에서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이 비친다. 밥상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람의 인격, 배려, 절제, 탐욕이 모두 담겨 있다. 밥상은 결국 인간을 드러내는 무대다. 말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욕망과 절제가 교차하는 자리에서는 본심이 드러난다. 작은 배려 속에 인격이 있고 한 끼를 대하는 태도 속에 품격이 있다. 밥상 앞의 모습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 모습이 곧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한다. 사람은 배고픔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 허기를 느끼는 순간 마음속의 가면이 벗겨진다. 꾸며낸 말도 연출된 태도도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숟가락을 드는 손끝, 음식을 대하는 시선, 나누는 방식에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한 끼를 마주하는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질서를 보여주는 징표다. 조용히 먹으며 절제하는 사람은 마음의 균형을 아는 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이다. 반대로 자기만 채우려는 태도는 탐욕을 말해준다. 욕망을 좇으면 욕망에 끌려간다.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욕망에 끌려가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잃는다. 음식 앞에서 절제를 아는 이는 더 큰 욕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자리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 곧 큰 삶을 지탱한다. 밥을 함께하는 자리는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함께 있는 이를 존중하는 사람은 음식의 속도도 조율한다. 혼자만의 배부름보다 가치하는 만족을 중시한다. 그 작은 배려 속에서 관계가 단단해진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 남을 이롭게 하지 않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도 지탱하지 못한다. 밥상은 그 진리를 보여주는 자리다. 작은 음식을 나누는 손길이 관계를 살리고 그 관계가 다시 자신을 지탱한다. 사람의 깊이는 절제 속에서 드러난다. 배고픔을 핑계로 질서를 잃는 사람은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흔들린다. 절제를 아는 사람은 욕망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자리에 둔다. 그 자리가 곧 인격의 무게다. 절제하지 못하면 도덕은 설 자리가 없다. 순자의 말처럼 절제는 도덕의 근본이다. 작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더 큰 욕망은 감당할 수 없다. 삶의 무너짐은 언제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절제는 사람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힘이다. 나눔과 절제는 서로 이어져 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나눔도 할 수 없다. 자신을 먼저 채우려는 마음이 앞서면 타인을 향한 손길은 나오지 않는다. 절제 속에서 비로소 나눔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 나눔은 사람의 크기를 말해준다. 작은 것을 아끼는 자가 큰 것을 얻는다. 작은 순간을 다루는 태도가 곧 큰 삶을 이끈다. 밥상 위의 작은 나눔은
삶 전체의 품격을 드러내는 출발점이다. 작은 행동이 큰 운명을 이끈다. 사람의 품격은 작은 배려 속에 숨어 있다. 함께 있는 이에게 먼저 젓가락을 내밀어 주는 태도,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이런 태도가 삶을 단단히 세운다. 억지로 꾸밀 수 없는 행동이기에 더 진실하다. 겸손도 밥상에서 드러난다. 스스로를 낮추고 남과 함께 어울리는 태도는 오랜 수양에서 비롯된다. 겸손은 말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으로 드러난다. 그것이 진짜 품격이다. 사람은 흔히 양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많이 가진 것을 풍요로 여기고 적게 가진 것을 부족으로 본다. 그러나 삶의 무게를 결정짓는 것은 크기가 아니다. 균형을 지키는가, 절제를 아는가의 문제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배를 채우는 양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가 사람을 드러낸다. 배고픔을 핑계로 무질서를 보이는 이가 있고 욕망 앞에서도 절도를 아는 이가 있다. 부자가 결국 더 단단하다.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작은 자리에서 무너지고 결국 큰 삶도 흔들린다. 절제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두는 것이다. 절제를 아는 이는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더 큰 만족을 안다. 욕망을 쫓아 가득 채운 사람은 오히려 허전하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절제 속에서 비로소 충만을 느낀다. 욕망은 채울수록 목마르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다. 욕망은 결코 끝을 모른다. 채워도 채워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욕망을 절제할 때 사람은 처음으로 만족을 배운다. 채움이 아니라 멈춤에서 오는 충만이 있다. 많이 먹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적게 먹는 것이 덕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 멈춰야 할지 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이 곧 삶을 지탱한다. 스스로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칠 줄 모르는 삶은 언제나 위험하다. 작은 욕망에도 흔들리고 결국 더 큰 욕망에 무너진다. 그러나 멈출 줄 아는 삶은 단단하다. 멈춤은 곧 자기 다스림이며 자기 다스림은 곧 삶의 지혜다. 절제는 단순히 음식을 앞에 두었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에서도 드러나고 욕망의 모든 자리에서도 드러난다. 절제를 모르는 말은 남을 상하게 하고 절제를 아는 말은 관계를 살린다. 절제를 모르는 욕망은 자신을 해치고 절제를 아는 욕망은 삶을 지탱한다. 절제는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절제는 단순히 욕망을 줄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 들어가는 길이다. 절제를 알지 못하면 욕망에 끌려다니고 절제를 아는 이는 욕망을 다스리며 지혜에 이른다. 사람의 품격은 절제 속에서 드러난다. 절제는 사람을 억누르는 굴레가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은 속박이고 욕망을 다스리는 삶은 자유다. 절제를 아는 이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절제를 모르는 이는 언제나 채워도 부족하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것이 드러난다. 특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가늠할 수 있는 순간이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러나 함께할 때는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을 먼저 챙기는가, 아니면 옆에 있는 이를 먼저 살피는가. 이 작은 차이가 삶의 태도를 말해준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은 음식을 나누는 순간에도 여유를 잃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서두른다. 작은 한 끼 속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마음을 먼저 보라. 공자의 말은 단순하다. 겉모습이나 언행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음은 꾸밀 수 없다.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드러나는 행동은 바로 그 마음의 그림자다. 한 사람의 진짜 인품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확인된다. 함께하는 식탁은 서로의 거울이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먼저 드러낸다. 하지만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조금 비워내고 남을 채워준다. 이 차이가 순간 같지만 곧 삶의 방향을 바꾼다. 존중은 계산 없이 드러나고 그 존중은 곧 신뢰가 된다. 남을 세워야 자신도 선다. 나만을 세우려는 마음은 결국 무너지고 남을 세우는 마음이 자신을 지탱한다. 음식을 나누는 자리는 이 진리를 가장 평범하게 보여준다. 남을 챙기는 작은 행동 하나가 오히려 자신을 빛나게 한다.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욕심은 더욱 두드러진다. 자신만 먼저 채우려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눈길을 잃는다. 그러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존중을 얻는다. 사람들은 크고 거창한 행동보다 작은 배려 속에서 진심을 본다. 작은 배려가 큰 신뢰를 만든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젓가락을 한번 멈추는 것, 상대의 그릇을 살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신뢰가 된다. 진심이 없는 배려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는 배려는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눔은 사람의 크기를 말한다.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덜어내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행위다. 그 나눔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나온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사람의 눈과 마음은 진실을 구분한다. 남에게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나눔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진심으로 베푼 나눔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음식을 나누는 자리는 그 진리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다. 함께 먹는 자리에서의 태도는 단순히 예절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크기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타인을 향한 시선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자신을 먼저 채우려 하는지, 아니면 남을 먼저 살피는지,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다시 그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본심이 드러난다. 함께하는 식탁은 단순한 한 끼의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무대다. 작은 순간의 배려가 곧 사람의 깊이를 말해준다. 겸손은 말이 아닌 습관에서 드러난다. 억지로 낮춘 말투나 거칠의 몸짓은 오래가지 않는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겸손만이 일상 속에 스며든다. 가장 사소한 순간,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겸손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순간,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고 상대를 먼저 살피는 눈빛, 작은 접시에 덜어내어 남에게 건네는 손길,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남의 입맛을 먼저 묻는 태도, 모두 꾸밀 수 없는 겸손의 흔적이다.
겸손은 덕의 근본이다. 겸손은 다른 모든 덕목의 뿌리가 된다. 교만 속에서 지혜는 자라지 않고 겸손 속에서만 깊어진다.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겸손은 관계를 세운다. 눈에 띄려는 마음이 많을수록 사람은 멀어지고 자신을 낮출수록 오히려 사람은 다가온다. 겸손은 눈에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발휘한다. 자리를 내주고도 불편해하지 않고 남이 먼저 채우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한다. 이때 드러나는 마음이 바로 품격이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마음은 짧은 시간만 빛나고 곧 사라진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있는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겸손은 드러나지 않기에 오래 남는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남을 높이는 태도에서 나온다. 억지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 스스로를 한 걸음 물러세우는 것이다. 함께하는 자리는 그 마음의 크기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는 행동 하나가 오래 기억된다.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음식을 나누면서 상대의 그릇을 먼저 살피는 것. 겸손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서 드러난다. 겸손한 이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렇기에 늘 배우려는 마음을 지닌다. 남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가르침도 놓치지 않는다. 배우려는 마음은 곧 겸손의 또 다른 얼굴이다. 겸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다. 교만은 벽을 만들고 겸손은 길을 만든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인다. 겸손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신뢰를 잘하게 한다. 사람들은 화려한 능력보다 겸손 속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낀다. 스스로를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이는 높아진다. 낮아짐은 곧 높아짐으로 이어진다. 겸손은 역설 속에서 힘을 가진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오히려 그 감춤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 겸손은 억지로 꾸밀 수 없는 진심이다. 교만은 잠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겸손은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빛난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습관을 기억한다. 겸손이 몸에 밴 사람은 언제나 편안한 기운을 남긴다. 겸손은 삶의 뿌리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겸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요동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교만은 얕은 뿌리와 같아 작은 바람에도 무너진다. 겸손은 낮추는 힘으로 단단함을 얻는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세상을 넓게 본다. 자신만을 중심에 두지 않기에 타인을 품을 수 있다. 세상은 넓어지고 관계는 단단해진다. 겸손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삶의 기둥이다. 탐욕은 드러나지 않으려 해도 반드시 모습을 비친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말로 숨길 수 있지만 행동 속에서는 저절로 흘러나온다. 작은 순간, 짧은 시선, 무심한 손길 속에서 욕망은 흔적을 남긴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과 탐욕을 구분하지 못한다. 욕망은 본래 자연스러운 것이다. 살아가고자 하는 힘, 더 나아가고 싶은 열망, 배우고자 하는 갈망, 이런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리를 잃으면 탐욕으로 바뀐다. 욕망은 삶을 움직이지만
탐욕은 삶을 무너뜨린다. 작은 음식 앞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허기를 느끼면 누구나 손이 먼저 움직인다. 하지만 그 손이 자기만을 향하는지 아니면 타인을 살피는지에 따라 본심이 갈린다. 탐욕은 타인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눈앞의 것을 놓칠까 두려워 서두르게 하고 남보다 앞서야 안심하게 만든다. 그 순간의 손길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욕심은 사람의 근심을 불러온다. 욕심은 언제나 불안을 낳는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지금 가진 것도 위태롭게 만든다. 탐욕은 끝없이 채우려 하지만 채워질수록 불안은 커진다. 만족은 멀어지고 결핍만이 남는다. 탐욕은 결핍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풍요 속에서도 쉽게 자라난다.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 더 갈망하는 경우가 많다. 배가 불러도 더 먹으려 하고 자리가 있어도 더 차지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이다. 필요를 넘어서는 순간 본심이 드러난다. 탐욕은 끝을 모른다. 끝을 모르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다. 탐욕은 채워도 채워도 허전하다. 그 속은 텅 비어가고 외부는 가득 차도 내면은 공허하다. 사람은 끝을 알 때 비로소 평안해진다. 멈춤을 알 때만 균형이 생긴다. 탐욕은 관계 속에서도 흔적을 남긴다. 작은 나눔의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을 살피는 대신 자신을 먼저 채우는 태도, 그 순간 타인과의 신뢰는 금이 간다. 겉으로 웃음을 띠고 있어도 타인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다. 사람은 작은 탐욕을 오래 기억한다. 사소한 듯한 순간이지만 그것이 곧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탐욕은 습관으로 이어진다. 한 번 욕심을 부린 사람이 다시 욕심을 부리기 쉽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습관은 곧 인격이 된다. 그리고 인격은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 작은 욕심을 막지 못하면 큰 욕심을 다스릴 수 없다. 큰 무너짐은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한 번의 양보를 거부한 마음, 한 번의 나눔을 놓친 태도,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더 큰 욕망을 부른다. 작은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욕망 앞에서는 더욱 무너진다. 탐욕은 눈빛에서 먼저 보인다. 욕망을 절제한 눈빛은 고요하다. 그러나 탐욕에 흔들린 눈빛은 늘 불안하다.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탐욕은 눈동자 속에 불안을 새겨넣는다. 탐욕은 말에서도 드러난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은근히 자랑하며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겸손하게 포장해도 말의 뿌리에는 본심이 숨어 있다. 절제된 언어는 마음의 균형을 드러내지만 절제 없는 말은 탐욕을 드러낸다. 탐욕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탐욕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린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흔들린다. 작은 탐욕이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삶 전체를 흔든다. 결국 탐욕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된다. 탐욕은 자신을 속이게 만든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합리화하고 욕심을 권리라 여기게 된다. 그러나 탐욕은 결코 오래 숨겨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심코 드러난 습관에서 본심을 읽는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눈빛 하나가 탐욕을 폭로한다. 탐욕을 다스리는 길은 채움에 있지 않다. 비움에서 탐욕은 힘을 잃는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멈출 때 처음으로 평온이 찾아온다. 멈추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탐욕이 드러나는 순간은 일상의 작은 장면 속에 숨어 있다.
그 순간을 지나칠 수도 있지만 주의 깊게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보인다.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다스릴 수 있는가, 멈출 줄 아는가의 문제다.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 삶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작은 순간에 드러난 본심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간다. 사람의 품격은 언제 드러나는가? 권력을 가졌을 때도 아니고 재산을 모았을 때도 아니다. 품격은 균형 속에서 드러난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자리에 머무르는 태도,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조화를 아는 마음, 그곳에서 품격은 비로소 빛을 발한다. 사람은 흔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쉽다. 욕망이 커지면 절제를 잃고 절제가 지나치면 삶을 메마르게 한다. 용기가 넘치면 무모해지고 신중함이 지나치면 비겁해진다. 모든 것은 균형 속에서 제 빛을 낸다. 품격은 그 균형을 지켜내는 힘에서 비롯된다. 중용은 덕의 으뜸이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율하고 순간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것, 그때 비로소 사람은 품격을 지닌다.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조화는 더욱 분명해진다. 나만을 채우려 하지 않고 남만을 위하려 하지도 않는다.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적절히 나누는 태도, 그 균형 속에서 자리는 편안해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균형을 아는 사람은 삶을 무겁게 만들지 않는다. 많음을 자랑하지 않고 적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타인의 자리를 존중한다. 균형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온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본래의 가치를 잃는다. 탐욕이 지나치면 기쁨이 사라지고 절제가 지나치면 생기가 사라진다. 조화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자리를 찾는 일이다. 그 자리에서 사람은 가장 자연스럽게 빛난다. 균형은 단순히 욕망과 절제의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삶 전체의 태도다. 자신의 몫을 지키면서도 남의 몫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남의 기쁨을 빼앗지 않는 것. 이 단순한 균형이 지켜질 때 품격은 드러난다. 사람은 흔히 크고 화려한 행동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그러나 균형은 작은 순간에서 확인된다. 대화 속에서 말이 지나치지 않는 것, 행동 속에서 욕심이 넘치지 않는 것, 나눔 속에서 억지가 없는 것, 그 모든 작은 조화가 모여 품격을 이룬다. 세상에 이치는 음양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하다. 빛만 있으면 그늘이 없고 어둠만 있으면 생명이 없다. 음과 양이 서로 어우러질 때 세상이 유지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강함과 부드러움, 단호함과 온화함, 욕망과 절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품격이 완성된다. 조화를 모르는 사람은 극단으로 흐른다.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탐욕에 치우치거나 지나친 금욕에 매달린다. 이 극단은 결국 삶을 흔들리게 만든다. 그러나 균형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은 고요하고 삶은 단단하다. 균형은 단순히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읽고 순간을 살피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다. 조화를 아는 마음은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게 만든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나 극단으로 치닫는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은 곧 균형의 힘이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만이 삶의 조화를 누릴 수 있다. 조화를 아는 사람 곁은 편안하다. 그와 함께하는 순간에는 긴장이 없다. 타인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조화와 균형이 몸에 밴 사람은 스스로를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다.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길러진다. 균형은 억지가 없고 무리도 없다. 자연스럽게 흐르며 그 안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말보다 그 조화로운 기운에 끌린다. 조화와 균형은 단순히 삶을 편안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다. 삶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힘, 그 힘에서 품격은 더욱 깊어진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능력을 과시하고 지혜를 말하며 권위를 내세우려 한다. 그러나 진짜 모습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드러난다. 가장 평범한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단순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본심은 얼굴을 내민다. 한 끼의 자리도 그 중 하나다. 허기를 달래는 행위는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그 단순한 순간은 사실 가장 날카로운 시험이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만을 먼저 챙기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음식을 마주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한결같음은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 사람의 품격은 꾸준히 드러난다. 작은 순간마다 겉모습과 내면이 다르지 않은 사람, 위와 아래가 다르지 않은 사람, 그 일관성 속에서 존귀함이 태어난다. 탐욕은 일시적인 만족을 준다. 그러나 곧 불안을 불러온다. 절제는 순간의 부족을 남긴다. 그러나 곧 평안을 불러온다. 사람은 흔히 만족을 채움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짜 만족은 비움에서 생긴다. 가득 채워지면 반드시 기울고 가득 차지 않으면 오래간다. 많음을 추구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오히려 삶을 지탱한다. 비움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다. 비움은 오래 지속되기 위한 지혜다. 사람의 깊이는 관계에서 더 잘 드러난다. 혼자 있을 때 절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을 때 나누는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작은 것을 나누는 사람은 큰 것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흔들린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큰 것을 얻는다. 큰 성취는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 작은 나눔이 쌓여 큰 신뢰가 되고 작은 절제가 쌓여 큰 지혜가 된다. 사람은 언제나 사소한 순간에서 드러난다. 사소한 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 겸손은 한 끼의 자리에서도 드러난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 눈에 띄지 않으려 하지만 오히려 그 겸손이 가장 큰 울림을 준다. 교만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겸손은 사람을 불러들인다.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다. 겸손은 지혜의 완성이다. 지혜는 알매서 시작되지만 겸손에서 완성된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겸손이 없다면 사람은 금세 무너진다. 겸손이 있을 때만 지혜는 빛을 발한다. 사람의 본심은 말보다 습관에서, 행동보다 무심한 순간에서 드러난다. 한 끼의 태도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비춘다. 자신만을 먼저 채우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남을 먼저 살피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세운다. 사람의 운명은 크고 거창한 일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사소해 보이는 순간의 선택, 작은 습관의 반복, 무심코 드러난 본심, 그것들이 쌓여 운명을 바꾼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